2025년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노후복지를 뒤흔드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진짜 자격은 누가 되며 65세 이상이면 조건만 충족하면 정부가 매달 약 34만 원을 지급한다. 이건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입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옆집은 받는데 왜 나는 탈락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정은 당신의 지난 5년 통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생활, 소비,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정의 모두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돈, 받은 돈, 보험, 자동차 회원권, 심지어 손주 결혼식 축하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년 통장 속 기록을 통해 왜 탈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국내 거주.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진짜 관문은 소득인 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는 월 3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집, 전세금, 자동차, 보험, 예금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됩니다. 행정은 월소득보다 생활 수준을 본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내가 실제로 버는 돈과 내가 가진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해서 합칩니다. 예금이 1억 원 있다면 기초연금에서는 2천만 원 공제 후 남은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한 달 약 26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나는 정작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말이죠. 모든 자격 조건은 5년간 통장으로 금융거래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금액이 전체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손주 결혼 축하금도 자녀에게 받은 용돈도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딸에게 매월 20만 원, 아들에게 20만 원, 총 40만 원을 받는다면 그건 정기적 지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나는 자식한테 용돈 좀 받는 건데요. 행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면 그건 수입입니다. 실컷 자식 키워서 당연히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던가요. 부모 자식 간의 효도도 그것도 이유가 된다니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땐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부채 상환 일시지원임을 메모로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김간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통장엔 단순 송금 내역만 있었고 그게 그대로 증여로 간주돼 탈락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3% 이상 상환기한 명시 차용증 작성을 해두세요. 그리고 매달 이자를 입금받으세요. 그럼 행정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차용증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과거와 달리 많은 것이 변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안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내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만 명확하면 기초연금 탈락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쁜 손녀 결혼식에 200만 원을 보냈다면 그중 100만 원까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됩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미풍양속은 어디를 갔을까요? 씁쓸합니다. 즉, 사랑의 마음으로 보낸 축하금이 행정에서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조사비, 축하금, 생활지원 등 명확한 내역을 메모해 두세요. 통장 메모 한 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적요란이 있으니 그곳에 써두면 후일 증거로 남는다는 거지요. 축하 경조사비로 100만 원 이하로 인정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지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가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그 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혹여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외에 짐 실어 나르는 고물 트럭이 한 대 있다면 그것도 한 대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로 책정을 해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빌려 타고 다니는 차량도 문제가 됩니다. 리스니까 내 차 아니에요. 렌트로 타는데요. 이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딸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건 누가 그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행정은 소유권이 아니라 실질 사용권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즉, 장기 리스나 렌탈 차량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월 리스료가 70만 원 이상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험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그 보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신보험, 저축성보험은 해약하지 않아도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오래 분 보험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만약 65세에 기초연금을 대배한다고 했을 때 미리 5년 전 59세부터 차근하게 하나씩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좋은 현안을 내놓았지요. 종신보험 1억 원짜리가 있을 때 내가 정작 죽어야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이겠지만 늙은 부모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에 정부는 주택연금처럼 매월 얼마씩 죽는 날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지요. 65세보다는 70세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재정이 좀 된다면 굳이 기초연금에 연연해 마시기를 바라봅니다. 내 거 내가 당당하게 쓰려고 벌어모은 것인데 내 돈으로 노년을 멋지게 사시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각종 회원권입니다. 골프, 콘도, 헬스 모두 사치성 자산으로 계산돼 감가 없이 시세 전액이 반영됩니다. 이것들도 5년 전부터 미리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것을 5년 전에 알려줬다면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 할 것 없이 당연히 벌이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이니까 재산이 있다고 해도 넉넉하게 노후를 책임질 만큼의 많은 돈이 있다면 이런 기초연금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누구든 미래를 장담하지는 못하는 게 우리네의 삶이니까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할 만큼의 정보들 속에서 현명한 판단도 필요할 겁니다. 구독자 조회수 늘리느라 썸네일을 무지막지하게 만들라는 강사들의 말도 수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위도 하라고 강연들을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집도 아닌데 그것도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도 재산입니다. 내 집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아닙니다. 전세금이 1억 또는 2억이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 소득인 정액을 만듭니다. 그게 기준을 넘으면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엄마 집 5억짜리를 딸이 미리 대비하라고 하면서 3억에 딸에게 팔라고 했는데 내 딸인데 하면서 2억 원에 팔았던 것도 5년 내에 딱 걸려서 오히려 2억을 소득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 집 아들은 엄마 통장에 돈도 2025년 기준으로 통장 잔고가 1천만 원이 있다면 월 10만 원 수입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가 5천만 원 있다면 월 50만 원 수입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안 딸이 자녀 3명에게 1,500만 원씩 나눠놓자고 한 것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지요. 만약 자녀들이 그 돈을 써버린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요즘 부모 자식 간이 그전 같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지요.
자녀들에게 줄 때 반드시 3% 이상의 이자와 차용증을 써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서류가 입증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자가 또 수입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식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과 매월 이자 날짜까지 명시해서 서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주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지요. 지금의 세상은 그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엔 각자 20% 감액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에 15%, 2030년에 10%로 줄이고 이후엔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럼 지금 65년생들 이후는 대박인 건가요?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감액이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심사기간은 평균 3개월. 재산이나 증여가 얽히면 더 걸립니다.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험을 해약하거나 리스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년 통장 관리. 기초연금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돈의 흐름을 봅니다. 5년 동안의 입출금, 이체 메모, 계좌 간 송금. 이 모든 게 평가 대상입니다. 이체할 때는 보내는 사람에게 적요란이 있습니다. 보낼 때 그곳에 축의금 또는 아버지 병원비 등등 반드시 메모를 남기세요. 요즘 어른들은 적어놓는 습관이 익숙할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여 이체할 때 집중해서 보면 보내는 적요란에 생일 축하금이라고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대여금, 상환금 용도가 여러 가지이니 이 한 줄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차용증, 상환계획서, 이자 입금 내역 이런 서류들이 당신의 연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존중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지금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인생, 당신의 기록, 그리고 당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삶의 기록이 복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지키는 게 바로 당신의 지혜입니다.